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오늘은 12월 31일 202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만 지나면 대망의 2022년 새해가 떠오르는데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마음속 얘기들을 전해드리면서 2021년을 떠나보낼까 합니다. 저희가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해 뉴스 데일리 베스트라는 채널을 개설한 지 횟수로 5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나올 때쯤 방송을 시작했으니까요. 벌써 뉴스 데일리 베스트가 내년이면 6살이 되는 것이죠. 구독자 0명에서 시작해 43만 명이 보는 채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지금처럼 정치색을 띠고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가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있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대통령 구속,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그리고 5월 대선을 거치면서 정치 유튜버들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 보수파 진영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 나름의 영역을 구축했던 그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전에 진보좌파 세력들은 낙곰수와 같은 팟캐스트를 통한 방송으로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해왔는데, 보수파 진영이 유튜브에서 나름의 영역과 어떤 영향력을 확보하게 되면서 기성 언론과 메이저 언론, 밖에서 펼쳐지는 장외 대결에서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진영 내에서 유튜브의 영향력이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탄핵 전국 때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언론 환경이 너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탄핵과 관련한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비슷한 참여 인원과 비슷한 규모로 근거리에서 열렸던 태극기 집회와 탄핵 집회에 대한 보도의 어떤 형평성도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촛불 집회는 100만 명이 모인 것처럼 부풀리면서 태극기 집회는 축소 보도하거나 아예 보도를 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진실된 정보, 기성 언론에서 말해주지 않는 정보들을 찾게 됐고, 그 중심에 활동가들의 활약과 우파 유튜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디 탄핵 정국 속에서 5월 대선이 열리게 되는데요. 탄핵 때 반짝하고 말 것 같았던 우파 유튜브 채널들은 다시 한번 5월 대선을 계기로 또 한번 성장하게 됩니다. 자, 다만 대선 구도, 대선 후보에 따라 약간 편이 갈리기 시작하는데, 홍준표로 가야 한다는 채널, 안철수로 가야 한다는 채널, 조원진으로 가야 한다는 채널들의 주장과 논쟁이 매우 뜨거웠었죠. 어쨌든 5월 대선을 통해 문재인이 당선이 됐고 바야흐로 문재인 좌파 정권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때부터가 진짜 우파 유튜브 채널들이 급성장하고 본격적으로 유튜브 내에서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정권이 바뀜에 따라 방송에서 퇴출된 정치 시사 프로그램의 패널들, 언론인들, 변호사들, 정치인들이 저마다 유튜브 채널들을 개설하기 시작했고, 1인 유튜브 차원이 아닌 나름의 규모와 인력을 갖춘 대형 채널들, 변호사, 언론인 출신들이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채널들이 유튜브에서 자리를 잡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오늘날 많은 분들이 즐겨보시는 구독자 100만이 넘거나 100만에 근접하는 대형 채널들이 탄생하게 됐고, 보수우파의 어떤 여론을 형성하는 소중한 공간이 마련되게 됩니다. 물론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기능만 해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독자 수와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지나치게 자극적인 소재와 음모설에 집착하는 어떤 패단도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노골적으로 슈퍼챗과 후원금에 집착하는 방송에 대한 구독자들의 비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그동안 꾸준히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던 확증 편향성도 개선돼야 할 점 중 한 가지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탄핵 정국부터 문재인 정권 4년 반 동안 기울어진 언론 환경에서 나름의 균형을 맞출 수 있었던 데는 보수파 성향 유튜브 채널들의 공이 컸다, 나름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튜브 채널들이 나름의 규모를 갖고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문재인 정권 4년 반 많이 힘드셨죠? 저도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진짜 꼭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나라 걱정이라는 말은 항상 있어 왔지만 이게 피부로 직접 와닿은 건 정말 처음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보다 더 걱정이 컸던 건 문재인 정권 특유의 보여주기식 쇼와 선전선동에 넘어간 국민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원사이드하게 집권여당의 표를 몰아준 것도 모자라 문재인 좌파 정권의 민낯을 지난 4년 반 동안 몸소 체험하시고도 아직 문재인의 지지율이 4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조차 없는 전과사범의 집권여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율도 현재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한번 길을 잘못 든 나라가 그것을 교정하지 못하고 국민들마저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나라는 잘못된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고 만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걱정은 국운이 다한 것 같다며 나라를 점점 포기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제 대선이 점점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좌파 정권의 단절이냐 연속이냐 이 갈림길에 서게 됐는데요. 불과 두세 달 전만 해도 정권 교체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가면 갈수록 상황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정치 공작으로 인한 것이든 조작으로 인한 것이든 분열로 인한 것이든 적지 않은 분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럴 때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게 바로 보수 우파의 뿌리, 본류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뿌리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 가지와 잎이 온전한 법이죠. 여느 대선이 안 그랬던 적이 있었겠냐마는 특히 이번 대선은 정치 공작과 조작, 보수 분열을 시키기 위한 이관계, 친여 언론을 이용한 여론몰이 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흔들리고 속아 넘어가면 문재인 정권보다 더한 이재명 정권의 5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 4년 반 동안 잔혹한 보수 괴멸 시도가 있었으나 우리는 저항하고 또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이재명의 좌파 정권이 이어지게 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보수 우파는 그 명맥이 끊기고 좌파가 득세하는 망국으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좌파 정권의 집권 연장을 막는데 사력을 다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현재 분위기를 보면 정권 교체에 대한 염원, 좌파 정권 연장에 대한 위기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이러한 민심이 결집되지 못하고 따로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결집시키느냐가 이번 대선의 관건이라고 보는데 이런 분위기를 남은 2달 동안 만들 수 있을지 물론 걱정이 앞서지만 반드시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구독자 여러분,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 소중한 후원금을 매달 보내주시는 분들, 가끔 집회 같은 데 참석하면 알아봐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 이런 젊은이들도 있다고 대통령께 편지를 보내주신 분들, 때로는 쓴소리를 해주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지난 5년을 멈추지 않고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부족한 실력이지만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또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바로잡겠다는 애국충정으로 내년 한 해도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관심, 응원, 도움 그리고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도 구독자 여러분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